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올해 CES 2026에 등장했는데요. CES 현장에서 꽤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 2026 CES에서 최고 로봇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공개된 영상을 봤는데요. 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식을 정말로 시장가로 풀로 매수하고 싶은 와, 만큼 그 정도로. 아틀라스의 데뷔 무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자, 아틀라스는 사람에 가까운 그러한 자연스러운 보행, 또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지금 당장의 공장에 투입해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았고요. 연구용 시제품이 아니라 현장용이라는 평가가 많았었고, 그래서 CES에서 등장한 휴머노이드 중 단연 최고라는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중국의 유니트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상까지 받았다면 이 로봇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주도권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주도권을 좀 노려볼 수는 있으나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네요. 네, 뭐 단순히 기술력인 부분을 떠나서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 로봇공학 기술에 대한 어떤 완성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틀라스는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든지 뭐 전신을 쓰는 움직임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과 동작을 이어갈 때의 어떤 안정성 같은 부분에서 다른 로봇들보다 확실히 지금 높은 수준을 보여왔고요. 이건 업계에서도 평가와 실제 시연을 통해서 이미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지금 당장의 기술 시험만 보면 아틀라스보다는 한 단계 좀 아래이지만 뭐 대량 생산이랑 저원가 그리고 AI 학습을 좀 빠르게 확장하는 쪽에서 전략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유니티리의 로보틱스 G1은 가격 경쟁력을 좀 앞세운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보급형 전략에 좀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앞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양산이나 가격 그리고 시장의 확장성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전반적인 이 휴머노이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지, 현재 1등 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빨리 원가를 좀 낮추고 양산 체계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AI 생태계까지 좀 잘 엮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원래 자동차 기업이었지만 로봇까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원래는 자동차 섹터에 있었는데 자, 이쯤 되면 로봇주로 분류해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예, 요즘 흐름을 보면은 완성차 업체를 갖다가 차 만드는 회사라고 보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세워서 스스로를 로봇 AI 기업으로다가 포지셔닝 하고 있죠. 네.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에 이어서 CES에서 아틀라스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으로 공장 로봇,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확장되는 하나의 거대한 피지컬 AI 생태계 일부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현대차, 테슬라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로봇과 피지컬 AI 플랫폼을 가진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아무튼 다각화를 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라는 걸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CES 2026 이후에 현대차가 주목받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오를 수 있을지가 너무나 궁금하시죠?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결국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던데 실제로 결국 자신만만할 사항인지 네. 우리 입장에서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일단 제가 엔비디아여도 네.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얘기할 있을까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생태계에 차지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꽤 크기는 합니다. 영향력이 꽤 큰 상황이라서 좀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는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GPU를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GPU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제 AI나 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을 좀 다 아우르는 이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개발 플랫폼인 이제 아이작이나 휴머노이드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로봇이 보고 배우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획하는 이제 과정 자체를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어주는 생태계를 이미 좀 구축을 해놨고요. 그래서 글로벌 로봇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이걸 어떤 표준의 모델처럼 또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엔비디아 생태계랑 좀 완전히 분리돼서 커지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또 로봇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뭐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로봇의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제어하고 양산해서 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로봇 기업들이 또 직접 책임지는 그런 영역들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정리를 해보자면 엔비디아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두뇌와 개발 환경을 좀 제공하는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 또 그 위에서 여러 기업들이 각자 이제 제품 경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자체를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 안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태계는 형성이 돼 있다. 네. 이 말씀이십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내 2개 굴지 회사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도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닐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생성이 되면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에도 구체적인 수요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연산 센서, 데이터 처리를 또 위해서는 GPU뿐만 아니라 대용량 DRAM, 낸드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HBM까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지컬 AI 로봇 수요 확대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그리고 또 고성능 DRAM 수요가 확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이제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이 늘어날수록 국내 메모리 업체의 시장 파이도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지난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약 13,000여 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국이 시장을 더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요. 미국 역시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넘어설 수 있을지 한국은 올해 양산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확실히 뭐 일단 중국이 어떤 방면에서도 양으로는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출하량 부분은 가장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과 플랫폼 쪽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산업 적응력에 대해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각 국가들마다 좀 다른 위치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지셔닝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 미국이 중국을 이제 출하량 부분에서 앞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좀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제 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약 13,000대 정도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 중국은 이제 정부 주도 정책과 이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양산을 좀 확대를 하면서 물량을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은 얼마나 싸게 파는 거예요?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유니트리가 이제 기본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대에 약 6,000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 900만 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는 아직 본격적인 양산 단계까지는 못 간 상황이고 나중에 나오더라도 한 2만에서 한 3만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이 출하량 쪽에서는 계속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격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무시 못하고 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하량적인 부분은 중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미국은 이제 테슬라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랑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를 집결한 고성능 휴머노이드 쪽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술 표준이나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는 충분히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수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수준. 어떻게 보면 좀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의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원가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체계는 아직 만들어가는 단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대중적으로 풀리는 양산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당분간은 이제 공장이나 물류 현장을 좀 중심으로 한 이제 제한적인 파일럿 양산의 흐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판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올해 CES를 보니까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도 돋보이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먼저 양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먼저 집보다는 그래도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또 현대차, BMW 사례처럼 제조업, 공정, 물류 창고업, 작업 환경에서 사람 대신에 투입되는 그 산업 농도가 선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병원, 요양시설에서 이제 재활, 보조 또는 물품 약 전달 같은 간단한 그런 돌봄 역할을 하는 헬스케어 로봇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청소, 또 집안일, 노인 보조와 같은 그런 프리미엄 가사 케어, 홈 로봇 순으로다가 단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장부터 이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으로까지 오겠다 요 순서네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로봇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도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부품들을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됩니까? 참 복잡하네요. 네, 일단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네. 시장이 커지게 된다, 양산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완성 로봇보다는 부품 시장이 먼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휴머노이드는요, 일단 이제 관절이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십 개가 달려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갈수록 물론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신뢰성이나 원가 그리고 이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또 핵심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품은 관절을 실제로 움직이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구동 모듈이라고도 하는데 이 액추에이터 이게 이제 사실 로봇 전체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뭐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워낙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경쟁력이 휴머노이드 전체의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모듈에 들어가는 좀 작은 모터로 큰 힘을 전달해주는 이제 정밀 감속기가 또 꼭 같이 들어가게 되고 관절 수가 좀 늘어날수록 이런 부품들 수요는 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이 이제 수십 개나 되다 보니까 또 이걸 동시에 움직이려면 실시간으로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통합 플랫폼 같은 것도 당연히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봇이 보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뭐 AI 연산 반도체랑 뭐 메모리 그리고 오랫동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전력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당연히 양산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양산의 핵심은 완성된 로봇 그 자체라기보다는 뭐 구동이라든지 뭐 제어라든지 연산 같은 이런 핵심 부품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신뢰성 있게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날 그냥 로봇 하나가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제 이런 맞습니다. 부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좀 많이 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속될 거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로봇 섹터의 흐름은 여전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단기 주가는 이미 다리 한 번 찬 꽉찬 구간이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0배 또 20배까지 오른 그런 개별 로봇주들은 기대가 많이 반영된 만큼 여기서 또 직선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CS를 계기로 해서 재조명 받는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의 밸류 체인처럼 원래 본업이 있으면서도 그 본업에서 이익이 잘 나고 안정적이고. 여기에 또 이제 로봇 피지컬 AI 같은 스토리가 붙어져서 그런 또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해서 그 이익이 더 나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갖다가 릴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만으로 버티는 그런 고평가 테마주보다는 실적과 그다음에 로봇 모멘텀이 함께 붙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자, 그 예가 이제 현대자동차, 뭐 대표적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로봇 관련주 금은동 메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자문역과 함께 공개해드립니다. 동메달부터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사실 이제 동메달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로봇 시장이 양산 직전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완성형 휴머노이드보다 오히려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부품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초점으로 해서 현재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반드시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 세 가지를 또 준비해봤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동메달로 준비한 종목이 SBB 테크입니다. SBB 테크. 네, 현재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은 연구나 이제 시연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좀 양산이 되고 또 이제 산업 현장에 좀 투입이 되려면 사실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이제 정밀 감속기랑 구동계입니다. 기존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제 감속기가 들어가는 개수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이제 팔, 뭐 다리, 뭐 허리, 손목 관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거의 수십 개씩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다르게 얘기해서 휴머노이드 양산이 시작될수록 감속기 시장 역시도 동시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SBB 테크는 국내에서도 좀 드물게 하모닉 감속기를 좀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자체적인 이제 치형 설계랑 해석 기술 그리고 소재나 열 처리 공장까지 직접 좀 다루면서 내구성이랑 강성을 좀 계속해서 개선해 온 기업이고 또 이제 특정 해외 특허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이런 기술들은 휴머노이드처럼 또 무거운 하중을 견디면서도 정밀하고 반복적인 동작이 필요한 그런 로봇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기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로봇이나 이제 모빌리티 쪽 감속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이미 고객사의 적용 단계까지 좀 들어간 상황이고 물론 이제 초기 물량 자체는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만 글로벌 완성차 밸류체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좀 납품이 되고 있는 구조라서 추가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당연히 우리가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실적은 이제 아무래도 좀 가동률이 좀 낮고 그리고 이제 투자 부담이 있어서 적자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또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을 제가 동메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동메달부터가 좀 과감하네요. 네. 예,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저희 프로그램 과감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SBB 테크가 동메달입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은메달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네, 휴머노이드를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랑 이제 IT 인프라 쪽입니다. 사실 이제 완성 로봇보다 이제 먼저 커지는 건 현장에 들어간 로봇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관제할 것이냐,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쌓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또 IT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이제 공장이나 이제 물류 현장에 좀 많이 들어갈수록 단순히 이제 기계만 잘 만드는 것보다 실시간 제어나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운영 시스템이 필수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 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연결하는 SI랑 이제 관제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이제 그룹 로보틱스 생태계에서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을 굴리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 쪽도 이미 가시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컨센서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어떤 로봇이나 SDV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투자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계속해서 쌓이는 어떤 그런 구조적으로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주가가 급하게 또 오른 만큼 사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휴머노이드가 이제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운영이나 이제 관제 소프트웨어 수요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휴머노이드 양산 흐름에서 가장 먼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이라는 점에서 은메달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은메달은요 로봇을 굴리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금메달 종목,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 투자 관점으로 관심 있으신 시청자님들은 좀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오전에 시장을 봤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휴머노이드에서 강점이라고 좀 보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휴머노이드 대표주들을 보면 시가총액은 수조 원에 달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한 몇십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시장을 노리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휴머노이드 대표주들보다 시가총액은 훨씬 작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 현재 주가 상승폭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구나라고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힌트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니라는 게 일단 드러났고요. 네,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힌트를 들으시고 감을 잡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더 자세하게 금메달로 뽑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금메달 종목을 준비한 이유. 아까 이제 전반적인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품 그중에서 액추에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당사 같은 경우에 양산 쪽으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지금 양산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물량을 받쳐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는 액추에이터 쪽으로 양산 쪽에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아직까지 왜 주목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조향이나 제동 그리고 셰시 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실내와 안전 정밀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역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 당연히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대량 양산 경험을 쌓았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왜 휴머노이드로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 스택이 당사의 기술 스택과 거의 80% 이상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CES 2026에서도 로봇 액추에이터를 핵심 기술로 내세우면서 POC부터 수주 그리고 양산 확대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아까도 잠깐 힌트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강자들은 로봇 순수 플레이어로 좀 분류가 되면서 기대감이 이미 크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볼 수 있는 EV 에비타 배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자동차 부품사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적 대비 EV 에비타가 굉장히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휴머노이드 이제 강조로 평가받는 이제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조에서 8조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회사 모두 2024년 영업이익 기준은 마이너스이거나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전망치가 뭐 흑자 전환이긴 하지만 사실 그래봤자 이 두 종목은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컨센서스가 안 되는데 자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금메달 종목은요 일단 시가총액이 이 두 종목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10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100배 이상 높은 거죠 이 그렇죠. 종목이. 네. 그래서 아직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시장에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CES 2026에서도 이미 로봇 액추에이터를 핵심 기술로 또 제시를 하기도 했고 또 자동차 쪽에서 쌓아온 이제 기술 수택이 휴머노이드 쪽이랑 이제 거의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의 시장 진입은 현실화된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멀티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건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은 반드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 자문량이 대가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리겠습니다.